면접 준비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으로부터 오랜만에 안부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컨설팅도 하고 취업 스터디들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취업을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1박 2일 면접을 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곳을 최종 합격하긴 했지만 다른 공공기관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가르쳤었던 그런 내용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취업 초보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면접의 종류를 미리 알고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 준비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이냐 다대일 면접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죠. 근데 아예 초보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면접관의 수와 지원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데요. 보통 다대다 면접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지원자도 여러 명이고 면접관도 여러 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는 7명 정도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지원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최소 3명에서 7명 정도, 면접관들도 최소 2명에서 5명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대일 면접, 면접관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여러분이 다대일이냐 다대다냐 이거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만약에 들어가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만약에 앞에 지원자가 그걸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은 당황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면접이 있습니다. 1대1 면접 굉장히 숨막히겠죠. 실제로 1대1 면접 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면접관 수가 총 몇 명이고 지원자 수가 총 몇 명인지를 알고 가시면 상대적으로 준비하거나 시간 체크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미리 다대일인지 다대단지 혹은 1대1 면접이신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면접 가실 때 미리 꼭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T 면접이죠.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의 발표 역량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평가해 보기 위한 면접, 그 다음에 토론이나 토의 면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물어보는 인성 면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 구조화 면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군에 따라서 조금 면접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롤플레잉 면접, 말 그대로 본인한테 역할을 주고서 특정 상황을 주고 역할을 맞게끔 해봐라 라는 그런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던 그 학생의 합숙 면접, 1박 2일 동안 연수원 같은 데서 합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 체력 면접, 실제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체력 테스트를 하고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 창의력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당연히 영어 면접이겠죠.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브리핑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압박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이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PT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하죠. 실제 발표장에서 발표를 하게끔 면접장에서 발표도 하고, 혹은
그 당일 면접장에서 일정 시간을 줍니다. 노트북을 한 대씩 주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주제를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종이 한 장에다 주제를 나눠주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서 뭐 발표를 해라. 과거에는 뭐 OHP 필름을 통해서 발표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준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정 뭐 기업 중에서 뭐 K, 인터넷 기업 중에서 뭐 K로 시작하는 그 기업은 PT 면접을 했었을 때 옛날에 그 면접을 미리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뭐 일반 요새 기업들은 당일날 와서 주제를 주고 당일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다 하고 5분이나 15분, 최대 15분까지 시간을 주고 그걸 발표를 하게끔 시킵니다. 이게 PT 면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토의 면접입니다. 과거에는 토론 면접을 많이 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사회자를 나눠서 특정 주제를 주고서 찬성 쪽 의견을 얘기하고 반대 쪽 의견을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상대편에게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게끔 하는 그런 면접을 했었습니다. 보통 짝수로 앉아 있거나 뭐 그렇게 하고 한 명을 사회자로 놓고 그 뒤에 이제 면접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실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조 단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새는 토론보다는 토의 면접을 많이 합니다. 토의는 한 가지 가장 이상적인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서로 말 그대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토론과 토의는 엄연히 다른 면접입니다. 토의는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자유롭게 해서 그 한 조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면접이겠죠. 자, 여러분들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등 이런 인성 면접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요새는 조금 자기소개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야근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화 면접. 제가 말하는 구조화 면접은 쉽게 설명하면 꼬리 질문, 꼬리 물기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물기 질문은 말 그대로 동일하게 질문을 똑같은 지원자들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럼 그 답을 하면 또 그 답에 대한 꼬리를 물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조화 질문인데요. 구조화 면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음번에서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화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롤플레잉 면접입니다. 롤플레잉 면접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면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쇼호스트,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나 아니면 영업 직군들에서 롤플레잉 면접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롤플레잉 면접에서는 그 상황을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타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블랙 컨슈머가 와서 갑자기 난동을 피면서 이 제품을 쓰지도 않았는데 바꿔달라, 무작정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숙 면접입니다.
자, 예전에 은행권에서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특정 연수원, 그러니까 산속 같은 데 있는 그런 연수원에 신입사원들이 될 그런 지원자들을 버스로 특정 장소에서 픽업을 해서 그 1박 2일 동안 핸드폰을 반납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하고 인성 면접도 하고 뭐 특정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미션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합숙을 하면서 실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해서는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체력 면접. 1박 2일 면접을 할 때 예전에는 이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술을 전날 마시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구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등산 뭐 어디 찍고 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근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래에는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뭐 인권 보호라든지 또 술 못 마시는 학생들이 술을 억지로 마셔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많이 진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체력 면접 같은 경우는 특정 직군, 뭐 출동하는 뭐 특정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직군들 있잖아요. 출동 요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면접.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창의력 면접에 대한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임기응변 능력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는지 정답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시에 중국집 개수 총 몇 개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말 중국집의 개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창의력 면접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제가 많이 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면접도 한국인이 하는 영어 면접이 있고 실제 그냥 외국인이 직접 1대1로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한국인이 인터뷰를 하는 것과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접근하는 질문의 방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인사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에서는 또 이제 보통 이건 좀 약간 경력직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는 한데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자들을 사전 검증한다는 명목 하에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뭐 전화를 해서 혹은 요새는 뭐 스카이프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하고 뭐 화상이든 아니면 그냥 음성 통화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때 전화 인터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면접에서 마찬가지로 브리핑 면접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특정 이제 페이퍼 같은 걸 나눠줍니다. 두세 장 이렇게 해놓고 잠깐의 시간을 주고 이거를 1분 이내로 발표하십시오. 이거는 보통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피치가 뭐냐? CEO들은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얘기를 해서 CEO를 이해시킬 수 있게끔 하는 브리핑 역량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뭐 기획직 같은 직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압박 면접입니다. 실제 과거 제가 외국계 회사 지원했을 때 압박 면접을 당해 봤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곽티슈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대다수 한 80, 90%는 울고 나오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울그락불그락 해서 나옵니다.
본인의 뭐 인성부터 뭐 안 좋은 약점 이런 걸 다 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학업 성적이 왜 이렇습니까? 토익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등등 본인의 이제 그 자기소개서랑 이력서에 썼던 내용 중에서 약점을 다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도 영업 직군이었는데요. 영업 직군에서는 멘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 영업 현장에서 힘든 그런 상황을 겪어보고 또 극한의 상태로 그 사람을 밀어붙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뭐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면접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 회사, 특정 직군에 대한 면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땐 분명히 사전 면접의 방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털레털레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간 지원자보다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의 종류를 꼭 가시기 전에 파악하고 가셔야 좀 더 합격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